꿈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오른손으로 입안에 넣어서 오른쪽 위쪽 어금니를 손에게 빼낸 거죠. 그런데 오른쪽 위 어금니가 모두 쓸려 나오듯이 이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금니가 없으면 어떻게 심나 하고 이제 걱정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서로 공감하는 아마 그런 내용일 거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얘기가 됐어요. 아마 이 꿈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재밌게 시바와 브라만으로 이제 적을 수 있겠다. 이게 인도의 신이죠. 시바신. 시바신은 뭐죠? 파괴의 신이고 그 다음에 브라만은 창조의 신입니다. 그래서 파괴와 창조 이거를 좀 이제 멋있게 시바와 브라만 어때요? 파괴를 통해서 창조에 이르는 어쩌면 두 신을 모두 같이 경험하는 이제 그런 꿈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된 내 어금니. 좀 더 이제 다른 접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가 그 이하손 얘기 있죠. 그 용의 이빨로 이제 용의 이빨을 밭에 뿌리잖아요. 거기서 용화병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황금양털을 얻는 이제 그런 일. 거기서 용의 이빨의 역할은 뭘까요? 용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신적인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 이빨을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의 힘, 그 용의 권력의 용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빨이 상징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어서 나타난 부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씨앗이나 마찬가지다. 씨앗. 그 이빨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 옥수수 씨앗 보면은 이빨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다. 그러면 그 씨앗은 희생물인 거예요. 그동안에 잘 자라고 곡식을 제공했고 먹을 것을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근데 그걸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남겨뒀다가 안 먹고 그 씨앗을 죽여서 새로운 많은 씨앗을 탄생시키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지지 기반이었던 어찌 보면은 나의 신념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또 혹은 주변 동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지지해주는 주변 동료들, 또 사회적인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했던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익숙해지고 나를 먹여 살렸던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일해왔던 일터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어금니가 그래서 뭔가를 내가 활동했던 편하게 활동했던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가 왔다. 어느 정도는 이제 시효가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가 왔다. 또 하나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이제 힘든 경우가 이전의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뭔가 새로움이 필요한데 모르는 거예요. 이전 것은 빼놨는데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선생님의 결단을 아까 누군가 얘기했듯이 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오른손으로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빼낸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다 보면은요, 이빨이 저절로 빠지는 꿈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빼냈다기보다는 저절로 빠져버리거나 무슨 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 빼낸 거예요. 그것도 오른손으로 빼낸 거예요. 의지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 중에 그 왼손잡이였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른손도 쓴다 한 거 보니까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왼손잡이다. 그랬을 때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을 썼다면 힘들게 빼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이제 바꿔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어찌 보면 왼손으로 빼냈든 오른손으로 빼냈든 내 의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빼낸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빼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변의 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한다거나,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좀 단순화시키고 정리하는 작업하고 이제 연관될 수 있겠죠. 또 주변에 절친했던 사람들을 적당히 가지치기 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주변 정리를 좀 더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접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이제 그런 준비를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아까 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입이 만약에 잘하면 이빨은 집단이고 어떤 사회적인 거다. 어찌 보면 입이 뭐 자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집단성, 사회성을 의미할 수는 있겠어요. 그 이빨의 배열들이. 근데 그것도 이제 한 서너 개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단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가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서너 개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의 사회성과 집단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필요해서 빼냈는데 우르르 빠져나와 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빨이 빠졌는데도 나는 별 반응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반응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버한 거예요. 그런 해석은. 내가 늘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늘 현실로 바꿔버려요. 꿈을.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이빨이 빠졌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빠졌으면 당황하고 막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심코 지나간 거 보면은 정서적인 역할이 약하고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꿈은 전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꿈이 말하려고 하는 정서는 그 이유 거예요. 아, 나는 어떡하지? 다 빠져버리면 이제 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꿈의 정서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내가 좀 무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를 든 건데, 그 비유를 가지고서 너무 실제화해버리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정서를 여러분들이 탐색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꿈이 말하려고 하는 정서는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필요해서 뽑았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혼란과 당황스러움, 이게 정서인 거예요. 이게 꿈의 정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빨이 빠진 것에 대해서 반응이 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왜 너는 불안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당황스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판단한 거라는, 현실 속에서의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들을 보면은 현실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어찌 보면 좀 상징의 세계로 더 먼저 들어갔으면, 현실 얘기도 물론 필요할 때 해야 되지만은 상징의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떤 작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 작은 변화가 의외로 커져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불안.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빨을 빼낸 스스로의 결단을 해서 뭔가를 상실했는데 그동안에 편했던 인간관계, 또 편했던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진짜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왔기 때문에 상실과 우울감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오는 이제 그 변화에 대한 불안. 결국은 뭐냐? 뭔가를 이빨을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빼냈지만 일종의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것을 의도적인 상실인 거예요. 의도적인 상실.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빨이 또 상징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에 대한 그 통제력일 수도 있고, 지지 기반일 수도 있고, 토대일 수도 있고 하는 또 나의 또 권위, 정체성하고 연계되는 이런 것이 흔들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마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은 주로 이제 의식의 방향이죠. 그리고 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른손도 그것도 오른손이고, 어쩌면 의식의 방향이고, 창조성을 의미할 테고, 또 수단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른쪽, 위쪽 어금니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신념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어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들, 가치관하고 연계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얘기했던 어떤 소화 능력,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법의 차이가 이제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의도를 해서 이빨을 빼내기는 했지만은 전부가 다 빠져버린 느낌을 받은 것은 어떤 자기도 예상하지 못하는 빠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이제 어떤 뒤처리가 힘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이제 이빨 빠져서 이제 죽음하고 연계지어서 이건 나 혼자 이거 외롭게 죽는다든가, 요즘 그런 노년들의 이제 그 고독사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확충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연상 작업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빨과 얽힌 이야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얘기해 봤더니 별 나올 게 없잖아요. 난 튼튼한데요? 소화 잘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선에서 멈춰야 돼요. 임플란트를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이제 멈추고, 이빨은 이미 상징의 세계로 넘어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이빨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빨을 빠지거나 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신화라든가 민담 속에서의 이빨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걸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하손 이야기예요. 그 이빨은 하나의 씨앗과 같이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를 희생제물을 바쳐서 새로운 것을 얻는 이제 이런 의미가 이빨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내가 이제 AI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다 찾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좀 알려달라, 찾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유럽 신화에 그 오딘 신화가 있죠. 그 오딘 신화에서 오딘 신화의 버전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오딘 신이 지혜의 샘이라고 하는 그 미미리의 우물을 마시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뺐다는 이제 희생이 있는데, 그 눈을 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빨을 뺐다라는 그런 다른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뺀 것은 결국은 그 지혜의 샘에서 지혜를 얻는 하나의 희생제물인 거죠. 이빨이. 그래서 눈이나 이빨을 빼서 내가 얻고자 하는 보물을 얻을 때,
아까 그 이하손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신화와 오딘 신화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희생제물인 거예요. 일종의 이빨 뺀다라고 하는 것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치아를 뽑거나 잃는 것은 지혜를 얻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과거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징적인 일종의 통과의례다. 이빨 빼는 행위가 통과의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아데가 쓴 그 신화와 제의와 상징. 신화와 제의와 상징은 삼위일체예요. 신화 속에는 늘 제의가 동반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오래된 신화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신화 속에 이빨을 뺀다라고 하는 의식행위가 있어요. 제의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이 상징하는 아주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주 단단한 토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권세라든가 어떤 강한 의지, 또 버티는 힘, 소화력,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것, 단단한 것, 일종의 돌의 상징인 것이죠. 굉장한 신성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은 잘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돌이 상징하듯이 영원성을 상징할 수도 있고 오래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오래 보존된, 나를 지탱해준 그 오래 보존된 가치관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변화할 때가 왔다.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잖아요. 변화할 때가 온 거다. 뭐 금태가 뭐 나중에 있다고 보니까 그 금태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흔적 같아요. 금의 흔적. 그 이빨을 빼내기는 했지만 마치 그 면류관처럼 말이죠. 그 안에 금 같은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네가 했던 게 굉장히 그 면류관을 쓸 만큼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 이제는 잠시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러는데 아주 엉뚱한 분석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AI가 엉뚱한 분석을 했어요. 그 뭐냐면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머스 차원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꿈을 그렇게 분석할 게 뭐 있어.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페르소나가 오른손을 의미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식적이고 또 집단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오른손은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페르소나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또 오른손을 입에 넣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자신에게는 숨겨져 있지 않는 내면의 무언가를 직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아까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얘기를 했죠. 어금니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른손이고 페르소나하고 연결도 되지만 그림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이게. 나는 어렴풋이 알지만 외부 사람한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빼내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금니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나 권위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정신 내 갈등, 그림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거했다는 건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마치 휩쓸린 것처럼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뿌리 깊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빠져야 될 때가 된 거다라는 것이죠. 비교적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고 이제 빠질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또 여성에게 치아가 의미하는 게 뭘까? 남성의 상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의 가능성을 아까도 제거했잖아요. 치아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다 빼버리고 나니까 허전해버리는 것하고 이거 비슷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꽤 맞추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서 상당히 재밌다. 그리고 이제 치아가 성숙하고 연관된다. 성숙과 성장.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유치가 빠지고 하나의 이제 좀 더 이제 성장하는 새로 생겨나는 이제 치아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 그리고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 아,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이제 약간의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이제 그 갱년기적인 어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환기에서 오는 그런 불안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치아가 빠지는 상징성을 자아 정체성, 자아 또는 정체성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오딘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오딘 얘기를 통해서 또 치아하고 연관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딘이 지혜와 힘의 상징인 그 룬 문자라고 있대요. 룬 문자. 이게 이제 주로 마법이나 뭐 주술을 사용할 때 룬 문자를 많이 요즘도 룬 문자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 룬 문자가 마법의 문자는 아니고 옛날에 북유럽에서 사용했던 문자인데 지금은 안 쓰는 문자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고대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마법과 연관된 신비한 힘을 가진 문자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룬 문자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희생을 이제 치러요. 그 오딘이. 그래서 그는 세계수 위그드라실 아래에서 9박 9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오딘이 창으로 이제 자신의 몸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수 얘기할 때 늘 나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룬 문자를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오딘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눈을 하나 잃고 이빨도 빠지게 된다. 아까 얘기한 거죠.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눈과 이빨을 이제 바치는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미르가르드 늑대와의 싸움에서도 또 이 말이 나오는데 이제 미르가르드 늑대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미래의 그 오딘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딘을 죽일 미래의 그 이제 그 늑대인데 그 거대한 늑대 펜리르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는 펜리르를 묶어놓기 위한 마법의 사슬을 만들지만 그 늑대는 점점 더 강해져서 그 사슬을 끊어버려. 그래서 오딘은 펜리르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펜리르의 입에 물려서 왼쪽 이빨 상아를 잃게 되는. 이것은 이제 이 의미는 이제 일종의 중요한 것을 어떤 생명과 대비될 수 있는 이빨의 의미죠. 그래서 잃게 되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겨울 여왕과의 거래. 오딘은 겨울 여왕과의 거래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 그는 겨울 여왕에게 자신의 이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지혜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결국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결국 이빨이 빠짐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는데 그것은 뭐냐? 일종의 통찰력인 것이죠. 특별한 무슨 내가 재물을 잃었는데 새로운 재물을 얻을 거다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자산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 주로 정신적인 것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북유럽 신화에 또 오딘이 또 이빨 하나를 잃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오딘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재미난 이야기가 오딘이 다른 신들과 인간들로부터 비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들로부터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까마귀로 변장을 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오딘이. 근데 어느 날 오딘이 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거인이 사람을 죽이고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딘이 그 거인의 집 위로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는 장례 절차에 매료돼서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장례식을 이제 지켜봤는데요. 그 집 위로 올라가서 이제 어쩌면 몰래 장례식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 지붕에 앉아서 불편한 자세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자세를 앉아서 이제 그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몸이 너무 힘들었는지 이빨이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함에 지쳐서, 그러니까 이빨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실인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에 약간 지침, 응? 여기에서 이제 이빨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딘이 이제 이빨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소중한 것, 신성한 지위와 불멸을 희생하겠다는 오딘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써 가꾼 것들,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의미할 거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이빨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늘 그 상실로만 생각하고 변화로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상실과 변화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일종의 이것은 씨앗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상징적인 의미는 희생과 씨앗인 거예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나쁜 꿈으로 이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